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의 제목은 타인의 해석. 글쓴이는 말콤 글래드웰, 김경일 감수, 유광은 옮김, 김영사 출판사 이름입니다. 그럼 말콤 글래드웰은 누구인가? 먼저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는 1984년 저널리즘계에 뛰어든 말콤 글래드웰은 명료하면서도 비범한 필력, 차별화된 이슈를 고르는 탁월한 감각에 힘입어 곧 워싱턴 포스트에 입성했다. 이후 문학적 저널리즘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뉴요커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세상의 다양한 패턴과 행동 양식, 심리적 아이디어로 가득 찬 기사를 썼다. 이 기사들은 훗날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자랐고 토론토 대학교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부, 과학부 기자, 뉴욕 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이 시대 최고의 마케터 중 한 명인 론 포페일에 대한 기사로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 포린 폴리시, 최고의 세계 세상가에 선정되었다. 저자는 발표한 6권의 책을 모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린 최고의 경영 저술가이다. 신작 타인의 해석은 우리가 그동안 타인을 판단해온 기준을 뒤집으며 낯선 사람들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색한다. 조서로 아웃라이어, 다윗과 골리앗, 티핑 포인트, 블링크, 그에게는 무엇을 보았나? 가 있다. 자, 그 외에 감수사 말콤 글래드웰의 귀환을 반기며 누가 쓴 겁니까? 봅시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씨가 썼습니다. 천재를 넘은 현인 말콤 글래드웰 대찬사를 보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 현대 심리학의 수많은 연구들을 연결해 중요한 몇 개의 통찰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제는 천재로 부르지 않고 현인으로 부르고 싶다. 1990년대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두고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스필버그 감독이 신작을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그의 신작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E.T.에서 괴물이 아닌 친구로서의 외계인을 등장시키더니 주라기 공원으로 공룡과 인간을 같은 시대에 공존하게 하고 쉰들러 리스트로 전혀 다른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우리는 그의 영화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영화를 기다린다. 세상을 보는 시각,
바꾸고 상상의 지평을 넓히는 천재 스티븐 스필버그. 책의 세상에서는 말콤 글래드웰이 바로 그런 존재다. 극찬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말콤 글래드웰이 신작을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 역시 그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해석으로 그가 돌아왔다. 그는 블링크에서 직관의 무서움과 힘을 깨닫게 해주었다. 아웃라이어에서는 가장 뛰어난 1%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본부터 알려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에서는 역경과 핸디캡이 어떻게 최고의 역량이 될 수 있는지,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기는지 그 누구보다도 통쾌하고 역동감 넘치게 그려내었다. 말콤 글래드웰은 수많은 취재와 면담으로 결론을 추출했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양하면서도 공신력 있는 연구들을 다시금 참고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도 그의 주장을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책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타인의 해석은 그의 모든 작품 중에서 단연 백미이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 스티븐 핑커나 최강의 저술가인 유발 하라리보다도 말콤 글래드웰을 내가 더 닮고 싶은 이유다. 자, 작은 꼭지 제목은 타인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재앙. 말콤 글래드웰은 타인의 해석에서 삶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도전하고 그로 인한 어리석음을 질타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과 마주치며 대화하고 일하고 약속을 잡고 다툰다.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에서 말하는 낯선이는 결국 우리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다. 결국 이 책은 삶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는 한적한 도로에서 샌드라 블랜드라는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운전자가 브라이언 엔시니아라는 백인 남성 경찰관과 좋아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서로에게 낯선 두 사람은 겹겹의 오해로 빚어진 사소한 갈등 끝에 운전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16세기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아스테카의 통치자 몬테수마의 대화 끝에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들의 통역 과정에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 스탠포드 대학 1학년생 브록 터너는 파티에서 여학생과 만남을 가졌다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금된다. 정말 알코올 과음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을까? 미국 대학 풋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감독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조 패터노는 불명예스럽게 사임한다. 그는 왜 소의 성애자 수석 코치를 끝까지 감쌌을까? 펜타곤 고위직 외교관인 에나 몬테스는 수년간 들키지 않은 채 스파이로
암약한다. CIA는 그를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들을 흘려버렸을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시대 사기꾼 버니 메이도프에게 거의 모든 투자 회사가 속아 넘어갔다. 오직 한 사람, 해리 마코폴로스는 어떻게 그의 사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까? 미국인 교환학생 아만다 녹스에게 왜 잘못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시인 실비아 폴라스의 자살은 왜 그리도 어이없는 안타까움을 자아낼까? 다음 작은 곡지 이름 제목은 진실을 의심해야 진실에 다가간다. 타인 해석은 상대방의 말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잘못된 전략에 그것도 매우 고집스럽고 장기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기나 거짓에 속지 않는 처세술을 알려주려는 것은 아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진실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깨부숴야 한다는 역설을 설파한다. 그의 주장들은 현대의 수많은 인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땀 흘려가며 수행한 연구들에 기반한 통찰이다. 심지어 해당 연구자들조차도 부여하지 못했던 의미들까지도 담아냈다.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역설을 중심에 두고 타인을 파악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첫째, 우리가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해석하는 것에 지독하게 서툴다는 점을 인정하자. 서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못한 판결을 내리는 수많은 판사들 중 하나가 되고 만다. 이는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와도 맥을 같이 한다. 가장 쉽게 속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모르면서 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즉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기억은 의도와 소망에 부합되게 각색되며 그 결과 무수히 많은 것들을 놓치기 때문이다. 판단과 의사결정에서의 사후 확증 편향 연구로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오른 바루크 피쇼프의 말이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것을 보여주려 한다. 둘째, 낯선 사람들 보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고 어떤 세상을 가려 하는가도 봐야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가장하고 있거나 추론해낸 그 사람의 성품이나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왔느냐와 나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가 더 결정적이다. 심리학이 200년 이상 인간을 연구한 결과의 흐름 하나를 말콤 글래드웰은 여기서도 한 문장으로 절묘하게 묶어낸다. 인간은 현재의 느낌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토록 긴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려 한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노몬의 말이다. 셋째, 낯선 이와의 대화에서는 대화 내용보다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은 낯선 이와의 대화를 잘못 해석해서 곤경에 처하고 바로 그 때문에 그 대화를 했을 때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했는가에만 관심을 가졌다. 자신과 상대방의 그 대화를 나누기에 적절한 상황에 있었던가를 고려한 경우는 없었다. 여기서도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를 되새겨 볼 수 있다. 타고난 기질, 능력, 성품, 그 무엇보다도 한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황이다. 스마트 띵킹과 스마트 체인지의 저자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지심리학자 아트 마크먼의 말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 모두가 그 전제를 역행했다. 왜일까?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과신한 사람도 있었다. 약물이나 술 때문에 상황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아예 상황을 무시하라는 집단적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모두 비극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 책을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올바른 방법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낯선 이와 이야기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약 낯선 이와의 대화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낯선 이를 비난한다. 가슴이 서늘해진다. 말콤 글래드웰의 통렬한 통찰은 그 비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자신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식의 바다에서 우리를 헤엄치게 하는 글이 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무장한 글은 실천이라는 최종 지점에 다다르지 못한다. 우리를 열광하게 하는 흥미로운 글도 있다. 하지만 그 재미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부족하기 일쑤다. 이 둘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자, 이쪽은 저쪽의 실천적 지침이 부족하다고, 저쪽은 이쪽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보면 가장 부드러운 것은 학자가 아니면서도 끊임없이, 가장 부러운 것은 학자가 아니면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허물없이 만나고 대화하며 같이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연결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결로 일을 하는 같은 분야의 낯선 이들을 반기고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은 서문입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7년 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가을에 가서 서울에 있는 널찍하고 아름다운 공원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첫날 오후에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저희 부부와 친구 몇 명하고 저녁을 함께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가 저를 데리러 왔고 서울 한쪽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참으로 매혹적인 대화를 나누고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멋진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자기 소개를 한 그 남자와 저는 친구가 됐지요. 저도 그렇지만 필시 독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만큼이나 여러 면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선 다른 한국인 친구들 말로는 지금은 저와 친구 사이인 마이클이 그날 한 일이 한국 사람들은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선뜻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밝혀졌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진 저녁 시간은 혼자서 책 한 권 붙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날 저녁에 마이클은 한국의 문화 규범을 선뜻 깨트렸습니다. 저는 제 성격의 규범을 깨트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멋진 저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둘 다 낯선 상대방에 대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았지요. 타인의 해석은 우리가 낯선 사람을 접하면서 하게 되는 이런 식의 계산에 관한 책입니다. 낯선 사람은 일종의 위험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재미있는 사람인지 지루한 사람인지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판단을 하지요.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서툽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걸 마냥 피할 수만은 없겠죠. 세상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들은 대부분 과감하게 다른 사람과 말을 터보면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래전 그날 서울에서 저는 모르는 사람의 차에 선뜻 올라탔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멋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 타인의 해석이 그렇게 과감하면서도 굉장한 보상을 안겨주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3월 말콤 글래드웰. 자, 이 책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1부 거짓말의 정체 두 가지 수수께끼, 제2부는 진실 기본값 이론의 승리, 낯선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도구, 제3부는 투명성 가정의 실패, 즉 낯선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도구입니다. 제4부 진실의 정체, 즉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제5부 결함의 파괴, 즉 낯선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세 번째 도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